안녕하세요. 레이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세 번째 항목을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온데요. 범위는 성장 과정이지만 너무 옛날 예를 거론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요. 최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후까지의 범위로 잡아서 이야기를 서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깨달음이라는 내용이 어떠한 속성을 띠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그 깨달음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하니까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무난해요. 인재상에서 출연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노력, 책임, 상호 존중, 협력, 주도성, 도전의식, 열정. 이 내용인데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본인이 소개할 또한 배경 내용들과 연결성 있게 본인들이 만들어 가거나 또 연결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인재상에서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딱 맞춰서 쓸 게 아니라 3개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추려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깨달음 자체는 조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또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작성할 때 방향 잡기가 어려우니까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대형마트에 인접한 키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책임의식이 협력의 기틀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책임의식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 내용이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실 여기 대형마트에 인접한 키즈 카페에서 대형마트는 사실 빼도 돼요. 키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런데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읽는 사람이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또 이 작성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이 이어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장치예요. 대형마트를 빼도 되는데 이때는 글자 수가 넘칠 때 이럴 때고요. 상상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많은 글을 읽기 때문에 상상이 매끄럽지 않으면 좀 잘 못 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하기 쉽게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대형마트를 왜 상상에 쓸 수 있냐면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대형마트에. 부모들이 맡기고 가고 또 장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그만큼 혼자 팔 거라고요. 키즈 카페가. 그렇게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예측 불가 이 내용도 기내 환경과 맞닿은 부분을 일부러 넣은 거죠. 예측 불가하다. 사실 기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서는 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할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를 보여준 거예요. 또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살핀다.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지원자가 알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협력하며 환경을 점검했지만 간혹 헐거워진 안전망,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소품 등을 발견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키즈 카페에서 연결된 내용들이죠. 신빙성을 높이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데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는지를 구체화한 부분이에요. 이에 업무를 매뉴얼에 따른 책임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하며 더욱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매뉴얼로 내가 해야 될 일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아이들의 안전이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책임 범위를 뛰어서라도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그게 책임의식이죠. 키워드에 책임을 잡았으니까 이 내용이 좀 강조해서 나온 거예요. 매뉴얼만 따르진 않는다. 매뉴얼만 따른다면 갑자기 발생한 일도 다 제어가 가능할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응변도 가능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갈지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게 결과고요. 또 관련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리며
협력의 밀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해서 노력 부분도 뭐 굳이 넣자면 노력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들어가고요. 협력의 밀도는 이제 책임과 협력이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니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리며 협력했다. 뭐 기내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어요. 환경을 기내라고 생각하고 객실이라고 생각하고 매치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경험이 더욱더 객실 승무원과 맞닿은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런 서술 형태로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행동과 연령별 취향을 관찰하며 안전 확립에 필요한 지식을 쌓았고 또 새롭게 단장하며 설치한 시설물은 주변 시설물과 연결해 분석하며 아이들의 동선까지 예상했다. 이 내용도 이 문장도 딱 그냥 환경을 객실로 바꾸면 다 매치가 돼요. 아이들의 행동과 연령별 취향 관찰 이거는 뭐 노선이 향하는 국가 또 그 기내에 탑승한 고객들의 국적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운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한다. 관찰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접목했고요. 또 새롭게 단장해서 설치한 시설물은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과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분석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동선까지 고객의 동선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를 키즈 카페에서 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확장을 했어요. 이게 전문성까지 가는 건데 굳이 전문성이라는 어휘는 언급을 안 했고요. 이 내용이 그냥 객실 승무원과 연결성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한 활동이고요. 이와 같은 노력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함께 책임을 다하는 협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이렇게 다하니까 동료들도 함께 해주더라, 함께 협력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다수의 사람들과 협력할 때는 자기 자신부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책임을 다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책임의식을 그리고 협력의 기틀. 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제목은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책임과 협력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 키즈 카페 아르바이트 해서 배경도 나왔고 핵심 키워드로 책임과 협력 이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살펴봤는데요. 작성 중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오로이 첨삭 한국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